사람들 가운데는 별일 아닌데도 잘 웃고 잘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엔 웬만해선 울지도 웃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죠. 순수한 반응일 수도 있고 습관이나 의지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웃음과 눈물의 예능 프로그램들이 뜨고 있고 웃음과 눈물이 치료제가 되는 이 시대, 인생의 손전등, 오늘은 희로애락의 성품, 기쁨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미소파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느 항공사 승무원들이 노 스마일 스트라이크, 즉 미소파업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경영에 불만을 품고 서비스는 하되 미소는 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칠이 안 되어 파업은 종료되었죠. 승객들의 짜증은 급증했고 웃어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문제에도 컴플레인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보고에 경영진은 급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훈련된 미소라 할지라도 그 미소의 가치가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낯선 여행의 실수와 어색함을 풀어주고 때론 긴장과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승무원들의 미소를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미소 짓는 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어이없는 반론과 권위를 손상시키는 직원에게 존중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과 감정 위에 더 소중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쾌한 상황에서도 좋은 태도를 보이고 힘든 상황에서도 미소를 보일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삶의 만족과 유희, 기쁨의 조건들이 흔들릴지라도 한 면이 아닌 양면을 보며 반대의 상황도 늘 존재함을 일깨워줄 뿐 아니라 시선을 한참 높게 이끌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되어갈 때 리더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난 성과와 결과물을 생각하며 새로운 일에 참여시키려 하지만 직원들은 리더가 얼마만큼 자신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유지시켜 주었는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위해 개인적 편리와 이익을 기꺼이 포기하는 희생을 감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든 일은 힘든 일이고 즐거움은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즐거움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은 어려운 상황 뒤에 맞이하는 한껏 웃을 수 있는 상황에 어색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학 강의로 유명한 미국의 한 대학 교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사업 파산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들려주었다. 가장 무섭고 무거운 시간, 모두가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어머니는 자신의 보석을 내다 팔아 가족들에게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었다. 아니 제정신인가? 나중에 팔아서 살림에 보태야지 라는 친척들의 비난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훗날 아버지에게 그때의 심정을 물어보니 너희 어머니는 자신의 보석보다 기쁨에 찬 가족들의 얼굴이 더 빛나고 값진 것으로 여겼었고 그 또한 내게 깨우쳐 주려 하였었다. 그래서 나는 그날부터 용기를 내어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기로 마음먹어 오늘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이 주는 기쁨은 영혼을 뚫고 들어오고 고통이 주는 기쁨은 육체를 뚫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끝까지 완주할 자격을 갖췄다고 어느 영성가는 말합니다. 기쁨의 반대가 슬픔이 아니라 무감각이라 합니다. 웃어주는 능력도 유머 감각 능력이라 합니다. 웬만해선 웃지 않는 이 시대에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주고 웃음을 깨워주는 태도야말로 서로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매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둠을 저주하느니 촛불 하나를 밝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공자의 말처럼 불쾌한 상황에서도 입가의 미소와 흔들리지 않는 존중의 태도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손전등 성품 이야기는 다음에도 계속되겠습니다.